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대형 투자사인 CMIG가 약 4억 4,200만 불 수준의 1차 부도를 냈다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이 CMIG는 아난티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아난티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나 또는 아난티에 관심 있는 투자는 경계심이 좀 필요한 지금 시간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를 보면요. 중국의 대형 투자 기업인 CMIG가 채권 지급을 놓쳐서 미화 11조 달러 수준의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CMIG는 30억 위안 약 4억 4,200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시장에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은행들이 긴축을 하면서 추가 대출에 대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 민간 기업들의 디폴트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중국 기업의 디폴트 금액 추이를 살펴보면요. 2017년 대비해서 약 4배 정도나 2018년은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1200억 위안 수준까지 높아졌어요. 올 초에도 벌써 지금 대형 기업이 2개사, 중소형 기업이 3개사 정도가 지금 디폴트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2019년도, 2018년보다 더 디폴트 금액이 넘어갈 거라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자체가 중국에게는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시장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특히 무역 전쟁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디폴트 압력은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1월 달에 설만 나돌았었어요. 사실은 CMIG가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설이 나돌았었는데 회사 측에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2월 달 들어서 결국 그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럼 이런 투자 기업들이 서서히 부도나는 기업들이 생긴다 그러면 연쇄 부도가 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금융권이 아니라 이렇게 투자사 같은 제2금융권에서 연쇄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과거 우리 IMF 시절 때처럼 그런 일이 중국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IMF로 들어간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미국이 금융위기에서 휘청거렸듯이 중국도 금융위기로 인해서 휘청거릴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필 또 이 시점에서 라가르드 IMF 총재가 4대 먹구름에 대한 경고를 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위협은 G2 무역 전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계 경제 최대 리스크가 되겠죠. 내달 1일 전에 협상이 결렬되면 결국은 이제 관세 폭탄이 불가피한 수준이 될 텐데 관세 폭탄을 매기기보다는 또 연장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중국 쪽에서 조금 더 선물 보따리를 풀고 트럼프는 생색을 내면서 또 연장을 해주는 뭐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그럼 이제 이것도 약간은 좀 느슨해질 수가 있겠죠. 자, 금융 긴축. 글로벌 부채가 244조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금융 긴축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라가르드 총재가 꾸준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도 결국 연준의 스탠스도 변화가 생겼고 유로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유로존도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을 포기할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최근에 이제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어쩌면 연말에 가서 다시 또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유로존은 제로금리니까요. 또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 노딜이 현실화될 때는 미국도 충격을 안 받을 수 없겠죠. 그러나 가장 큰 충격은 역시 영국과 유로존입니다. 독일에서는 지금 일자리가 10만 개 정도가 날아갈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고 영국과 EU의 대치로 인해서 결국 유로존의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ECB도 지금 결국 양쪽 하나로 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특히 또 중국의 경기 둔화, 무역전쟁 여파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그동안 부채로 쌓아올린 탑이 서서히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지금 중국이 놓여져 있죠. 그러니까 대형 투자사도 지금 1차 부도를 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면은 지금 주가의 위치는 기술적으로 반등해서 아주 긍정적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추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의주시해야
하셔야 될 게 있고요. 특히 환율의 흐름이 약간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달러 지수 보면요. 자,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고점을 돌파해서 이제 박스권에 갇혔던 그 자리까지 왔어요. 지금 97 수준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이 97 레벨을 돌파하게 되면 상당히 달러의 강세로 가면서 신흥국들의 화폐가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안화가 강세 구간으로 진입하면서 좋은 모습이었었는데요. 설 전에 이제 급등이 나오고 쉬었다가 다시 이제 개장하면서 추가 급등을 좀 했습니다. 조정이 조금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이 자리 6.8 이상으로 올라가는지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일 우려스러운 건 역시 유로존과 영국입니다. 지금 유로 달러의 지금 환율 수위를 보면 1.12 수준까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 저점, 요 저점이 깨져서 1.125 수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서 추세가 이제 하방 추세로 간다 그러면 유로존의 시장이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뭐 이탈리아하고 스페인발 리스크라든지 또 브렉시트 관련 리스크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영국의 파운드와도 고점 찍고 기술적으로 지금 쭉 눌림목이 나왔는데 지금 1.28 요 수준을 지금 깬다. 요걸 깨고 달러가 강세 쪽으로 더 간다 그러면은 시장은 또 흔들릴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필이면 이런 시점이 또 지수도 변곡의 지수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죠. 자, 차트를 한번 보면요. 자, 나스닥도 지금 앞전에 고점대에 지금 진입을 하고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자, 다우존스 마찬가지로 앞에 큰 고점대 매물을 안고 지금 흔들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올라올 때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고 기술적으로 쭉 올라왔습니다. V자 반등을 했습니다만. 근데 여기에서 추가 반등하면 추가 모멘텀이 필요할 텐데 환율의 흐름이 뭔가 조금 심상치 않은 달러 강세의 그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다시 달러의 악세 쪽으로 가지 않고 달러 강세가 추가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뭔가 시장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 시장 쪽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의 위안화 환율 계속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뉴스들이 뭐가 나오는지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중국발 악재에 대한 뉴스가 제일 안 좋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다행히도 오늘은 그런 소식들이 좀 묻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수급 논리에 따라서 반등을 아시아 증시도 했고 지금 뭐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반등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결국 어느 순간에 중국은 사고를 칠 거라는 겁니다. 저렇게 그런 소식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헛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행권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대형 투자사들이 위기에 빠지면 결국 유동성 신용 경색에 빠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국가부도의 날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과거 신용 경색에 빠질 때 어떻게 빠졌는지 또 빅쇼트 보시고요. 지금 중국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중국이 IMF로 간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크게 한번 흔들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크게 흔들릴 때 결국은 그것을 잘 피해서 내가 잘 내 자산을 지켰던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시장 분위기에 취해서 서두르면 정말 좋은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꼭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난티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아난티가 고점에서 계속 라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악재가 나왔죠. 자, 최대 주주가 1차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추가 부도가 나올 때 자산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난티의 매물을 30%가 넘는 그 매물을 누군가에게 던질 것 아니겠습니까? 장래에서는 소화하지 않을 것 같고 누군가 받는다 그러면 그때 할인해서 받겠죠. 그럼 아난티에게는 좋은 호재라고 볼 수는 없죠. 지금 대형 호재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주말에 방송하려고 했다가 아난티 때문에 혹시라도 아난티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있다면 또 아난티를 지금 좋게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경계심을 가지시라고 급하게 방송을 좀 만들었습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